네, 안녕하십니까. 샌딩의 오토반입니다. 자, 시장이 점차적인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걸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반등 나온 것들 보면 뭘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어제 코인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오히려 공포심이 상당히 강해지고 그리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초점을 둬야 되고 오늘 10% 올라갔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말자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매매는 쳇바퀴 돌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최근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은 2월 초에 강하게 한번 반등을 주고 이 흐름이 아주 제한적인 모습이죠. 아직까지 2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5일선을 올려놨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박스권 흐름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공을 들었다가 위에서 놓으면 바운스가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다시 손을 타야만 흐름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 시장이 이런 상황일 때 주축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삼성전기였습니다. 그리고 난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보세요, 이거 역배열인데 이걸 어떻게 주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추세가 전환이 되고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하고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종목에 삼성전기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세일이 들어가고 시장에서 수급을 통한 매도세가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 보시면 지속적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죠. 지수는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의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냐? 삼성전기의 지난해의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주가를 끌어내렸던 주요된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기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고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잡아놓은 흐름들을 지속적인 분할의 흐름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직까지는 잡지 못했다면 이건 계속해서 잡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쭉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흔들리지 말고 실적적인 부분들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오히려 앞으로 수급적인 흐름에서 유입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포인트에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